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 중 관찰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흡연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료 수집 중 실험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찰 연구,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여론조사의 발달, 즉 조사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체로 자료 수집이란 한 단락이 매듭 지어집니다. 우선 관찰 연구의 결과를 논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따져보려고 하는 내용은 관찰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아주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덕택에 과학 연구의 틀이 잡혔다는 흡연과 건강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관찰 연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글은 통계학의 위대한 스승인 R.A. 피셔의 선생님의 글이 되겠습니다. 우선 흡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테니까 흡연이 언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는 컬럼버스 이전부터 이미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그 원주민들이 피우고 있었고 그것을 본 콜럼버스가 서구 사회로 유입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 해서 상당한 의학적 효과를 기대했었는데 1960년대가 되니까 미국의 경우 남자는 51%, 여자도 무려 34%가 필 정도로 아주 대중적인 기호품이 됐습니다. 근데 이미 20세기 초부터 흡연이 혹시 건강에 어떤 폐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기침을 많이 하니까 호흡기 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소아마비 예방주사 임상시험 같은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아주 난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이게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크 백신 임상시험에서는 그럭저럭 넘어왔지만 여기서도 문제를 잡자면 작은 게 아니더라. 대조군에 선정된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랜덤마이즈 컨트롤 실험에서 이 어린이들에게 뭘 줬죠? 아무 예방 효과가 없는 생리식염수를 주입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역시 윤리적인 측면이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셔도 자신의 글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흡연과 건강에 대해서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피셔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인 도렌 힐의 그 연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실제 인용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숫자가 좀 안 맞기 때문인데 어쨌건 그 2,000명의 어린이를 각각 한 1,000명씩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1,000명씩입니다. 한쪽은 트리트먼트 그룹, 한쪽은 컨트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대조군, 한쪽은 치료군인데 치료군이란 말이 좀 여기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한쪽에는 한 약 30년 동안 담배를 못 피게 하고 다른 쪽에는 30개씩 매일 피게 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이 중에서 죽어나가는지 그걸 갖다가 검사해 보면 그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이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덧붙이면서 적어도 이 흡연의 효과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실험이 아닌 관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관찰 연구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흡연자가 흡연이라는 일종의 트리트먼트, 비흡연자는 대조군으로서 그런 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랜더마이제이션, 랜덤화로 인해서 얻는 효과, 대조군과 실험군이 한쪽은 치료를 받고 다른 한쪽은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요인 외에서는 다 닮아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흡연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 닮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쪽은 담배를 그 피고 다른 쪽은 담배를 안 핀다는 그 기본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예로 든 것이 미 보건성이 흡연과 건강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한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미 이때 60년대만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도렌 힐이나 그다음에 해먼드 앤 혼 이런 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 흡연자들의 건강 상태가 비흡연자들보다 나쁘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조사를 수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한 건 뭐냐면은 그 이전의 보고서들에 나와 있는 것만큼의 차이가 나타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별로 그 흡연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건강에서 큰 차이가 안 나서 이제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하 혹시 비흡연자들 우리가 잘못 체크한 거 아니냐 해서 비흡연자들을 다시 분리를 해보니까 그 비흡연자들은 한 번도 안 핀 사람 네버라고 제가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다가 끊은 사람 그 이제 둘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피고 있는 사람들하고 한 번도 안 핀 사람, 끊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별로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한 번도 안 핀 사람들의 건강이 제일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피고 있는 사람들이 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이 좋은 걸로 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요건 이제 사실이죠. 이렇더라까지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 번도 안 핀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현재 피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 그 다음으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제일 나쁘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마치 자, 네버니까요. 한 번도 안 피는 게 제일 낫더라. 그건 좋아요. never start. 시작을 말아라. 시작을 말어. 그렇지만 일단 피기 시작했으면 현재 피고 있는 사람이 끊는 것보다 나으니까 결코 끊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이런 건 뭐냐면은 요 위에 거는 우리가 팩트고 데이터지만 요 뒷부분은 우리가 비약된 결론입니다. jumped conclusion 이렇게 얘기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특히 이 관찰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이거 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끊었을까? 건강 상태가 워낙 나빠져서 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사람들, 이 퀴트한 사람들, 이 끊은 사람들은 원래 이 담배를 피다가 아주 건강이 나빠져서 그 끊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 재더라도 나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피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견딜 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뿐이니까 이걸 뭐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이 관찰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A를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고 하고 이거를 B를 우리가 폐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비율을 적당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리느냐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느냐 또는 A가 B를 일으키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거꾸로 폐암에 걸릴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흡연을 하느냐 하는 그런 반대 관계도 즉 B가 A를 일으키기 때문에 A가 많이 발생하면 B도 많이 발생하더라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마치 거꾸로 B가 A를 일으키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은 이제 반면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제 제3의 요인 이제 그 퓨처의 경우는 여기다 이제 유전적 요인을 상당히 많이 그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는 그 타당성이 있고요. 유전적 요인 같은 것들. 그 제3의 요인이
A하고도 관계가 있고 B하고도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서로 관계가 없는 A하고 B는 사실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서아마비 발생 횟수하고 청량 음료 판매량하고 이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아주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이게 서아마비가 많이 적게 발생할 때는 청량음료 판매량도 적고 서아마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이 청량음료도 많이 팔리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 놓고 보면 마치 소아마비의 원인이 청량음료인 것처럼 보여서 소아마비를 줄이려면 청량음료 판매를 줄여라는 식의 그런 결론을 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냐 하면은 여기 제가 이제 굳이 그래서 이제 색깔로 구별을 한 겁니다. 요 그 파란색은 이제 가을, 겨울입니다. 추운 때죠. 날씨. 이건 그 빨간색은 이제 봄, 여름 이쪽입니다. 봄, 여름에는 소아마비도 많이 발생하고 청량음료도 많이 팔리는 한편 가을, 겨울에는 둘 다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 계절이라는 색깔을 또 바꿔볼까요? 계절이라는 제3의 요인이 계절이라는 제3의 요인이 마치 이 두 가지 변수가 서로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두 변수가 마치 관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피셔 선생님 얘기입니다. 피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원문을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셔 선생님 왈 1950년대 영국에서 Cigarettes and Smoking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담배와 흡연이 아니라 이제 담배였는데 그때는 Cigarettes and Smoking이라는 논문에다가 이런 글을 같이 실으셨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셔한테 이제 불을 지른 사람들은 아까 그 도렌 힐 그 두 분입니다. 그 연구가 이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흡연을 하면 마치 폐암에 걸려 죽을 것처럼 그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서 그 평소 이제 파이프 흡연을 즐기던 피셔가 그건 과학적인 증거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logical aspect of randomization which needs emphasis in this connection.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이 랜덤화가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이 어떤 두 사물 우리가 A와 B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A와 B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관 관계가 위에 본 association 여기 나와 있죠. 관찰되었다고 하자면서 얘기를 갑자기 넘어가다가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율 교수 얘기로 넘어갑니다. 율 교수가 이제 그 예를 들었던 게 재밌는 예가 하나 있으니까 그 얘기를 꺼냅니다. 율이 누구죠? 피어슨 제자입니다. 그 피어슨의 제자 3명 중에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해서 책으로 출판했던 분. 그 율 선생님이 피셔한테 이제 이거 이런 예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오. 자, 그 잉글랜드. 그 잉글랜드에 그 영국에 계신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He said that 하면서 대영 제국에 그 사과가 굉장히 많이 수입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또 그 이혼도 많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사과가 많이 수입되던 해에 이혼 또한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과가 많이 수입되는 해에는 이혼이 많아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는데 correlation was large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아무도 이
사과 수입 때문에 이온이 늘어났다거나 또는 이온이 많아지면 사과가 수입되더라는 그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멍청이들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사회 문제인 이온 문제를 줄이려면 사과를 수입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식의 멍청한 결론을 끌어내기 쉽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행히도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근데 이제 그 초창기 그 논리학자들은 그 어느 정도 이미 이런 그 코릴레이션하고 인과관계가 전혀 관계가 not the same, 같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이미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 간편하게 아예 제가 correlation is not causation, 상관관계하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하고 같이 볼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이미 그 잘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죠. A하고 B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러면 A가 B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겁니다. A하고 B가 관련이 있다. 그랬을 때 A가 B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B가 또한 A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는 something else, X라는 제3의 요인이 그 두 가지에 다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원인이라고 생각됐던 그 A를 랜덤화했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소아마비 예방주사의 경우에서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거나 안 맞거나 생리식염수를 넣는 과정이 랜덤하게 이루어졌었다고 하면 누가 예방주사를 맞고 누가 생리식염수를 맞을지 그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A가 B를 일으켰는지 B가 A를 일으켰는지 또는 어떤 X라는 것이 둘 다 일으켰는지 하는 문제에서 A를 랜덤하면은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쪽 인과관계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여기서 이쪽은 고려 대상이 아니 되는 겁니다. 랜덤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원인은 랜덤화로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바로 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라거나 또는 랜덤 샘플링을 해서 나오는 그런 숫자, 난수에 기인한 랜덤 샘플링 넘버스나 그 다음에 그 the fall of the dice에 기인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다. 이런 X나 B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 B, X에 관한 이해를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두 가지를 찾아놨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사과 수입과 이혼, A가 B를 일으킨 건지, B가 일으켰는지, 또는 제3의 요인인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신뢰를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쓴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경기 변화하고 혈당량의 변화가 마치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이쪽 혈당치의 변화고, 요 아래 나와 있는 것이 경기 지수의 변화입니다. 이게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죠. 아주 흐름이 비슷해서 낮을 때 같이 났다가 오를 때 같이 올랐다가 또 내려갈 때 또 같이 내려가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관찰된 겁니다. 따라서 이 불황 때는 근데 이것까지 다 좋은데 마치 경기 변화가 혈당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그런 인과관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황 땐 뭐 당뇨병 환자가 크게 준다라거나 당뇨병 예방엔 불황이 약이라거나 그런 식의 제목을 붙여놨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단위가 85고 여기가 105입니다. 이 지금 여기 그 뭐 당뇨병 운운하고 있는데 당뇨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의 건강한 사람들의 혈당량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사과 수입량하고 이혼 그 관계와 같은 얘기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를 마치 관계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 그런 사례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A하고 B 또는 B하고 A 이 관계가 좀 헷갈리게 보이는 그런 사례를 하나 또 찾아봤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자원봉사하고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전문가가 한번 국내를 방문해서 한 얘기 중에, 그 기사 이게 중간에 이제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최근 미시간주를 비롯한 그 얘기 중에 하나 나온 거는, 미국에서는 전 인구의 반이 자원봉사자다 하는 그런 얘기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을 보면은 최근 미시간주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더 건강, 오래 살며 가족, 직장과의 관계도 더 잘 유지한다 하는 그런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더 장수할 수 있고 더 좋은 대인관계를 나타내더라. 여러분이 여기서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화살표가, 그러니까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고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건지 어느 쪽이 더 말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생각이 났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원봉사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확 퍼뜨리는 방안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어떤 이제 실증적인 연구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대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하십니까? 묻고 건강, 나이, 대인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변수를 조금만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변수 중에 하나를 뭘 집어넣냐면 정력이라는 걸 하나 집어넣으면, 그렇더라도 결과는, 그 조사 결과는 결코 밝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 기사를, 자원봉사를 하면 이제 건강 대신에 이제 정력이 들어가는 거죠. 자원봉사를 하면은 정력이 좋다 하고 이제 그 기사가 한번 터지면 전국에 자원봉사의 물결이 넘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언급한 피셔의 피셔가 언급한 그 돌과 힐의 연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관찰 연구의 그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째 연구는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 이 단어 뜻 자체가 회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회고.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셔 선생님의 이제 소위 콜렉티드 페이퍼에 이제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자료를 옮겨왔는데, 피셔 선생님 글에 의하면 돌과 힐이 영국 런던에 있는 병원 몇 군데로부터 폐암 환자군, 그러니까 폐암 환자라고 진단되는, 거기 보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실히 나온 케이스만 했다고 그래요. 그걸 한 1,500명. 그다음에 같은 병원 내에서 폐암은 아니고 대조 환자군에 속하는 1,500명을 또 역시 골라서 그 사람들의 흡연 습관 등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숫자의 그 신빙성,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1,5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문제는 이제 돌과 힐의 그 원래 논문을 구하지 못한 탓인데, 그러니까 그건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흡연 습관을 조사한다는 건 이제 뭘 피느냐, 뭐 예를 들어 파이프냐, 시가렛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걸 조사하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폐암 환자군 중에 과다 흡연자의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역으로 보면 그 과다 흡연자가 결국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고 연구의 경우 문제점은 이 물어보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폐암에 걸렸고 또는 죽었고 그들 또는 그들 가족의 기억에 의존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 대조 환자군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거 굉장히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둘 사이가 이 두 그룹이 서로 닮았다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잘 봅시다. 우선 우리가 이제 폐암 환자냐 아니냐 하는 여부로 그 대조군과 폐암 환자군을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암 환자군 중에서 흡연, 그 다음에 대조 환자군 중에서 흡연자들을 흡연 습관을 이제 조사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과다 흡연자의 비율을 조사했더니 폐암 환자분 쪽에서 이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료의 부정확성, 그다음에 대조군 선정의 그 임의성, 그 두 선의 문제점을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설계에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흡연자, 비흡연자를 가르고 그러고 나서 흡연자 습성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비흡연자를 자연스럽게 가른 다음에 흡연자들 중에서 폐암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가 나올 수도 있고 비흡연자 중에서도 폐암 환자나 심장질환 환자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비율을 비교한다면 이 자료의 부정확성이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다음에 대조군을 마음대로 골랐다는 문제점, 그거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연구 방식을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전향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돌과 힐이 이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한 이제 그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요약하자면 역시 이제 피셔글에서 나온 얘기인데 영국의 의료 종사자 약 6만 명한테 흡연 습관을 묻는 이제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뭐 물론 거기다 인적 사항까지 몇 살이냐부터 이런 거 다 보냈고요. 그 중에 약 4만 장이 회수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기간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죽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사인을 이제 쭉 해봤는데 그 폐암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과다흡연자 그룹에서 1.66명, 1000명당. 근데 비흡연자는 0.0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망 원인으로 이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5.99 대 4.2,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과다흡연자들의 그 비율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놀랍게 만든 건데 폐암의 경우 이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제 대략 22배 정도 됩니다. 22배 정도 높으니까 아주 명확한 증거로 이제 생각이 되기 쉬웠고 당장 이 흡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치 절멸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니까 이제 피셔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먼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6만 명. 그럼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의 이제 흡연 습관들을 물어봅니다. 피냐, 안 피냐. 그러고 나서 장기간 관찰하다 보면은 그 흡연자 그룹 중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비흡연자 그룹에서도 폐암으로 사망하거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비율들을 내서 비교해봤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폐암이 1.66 대 0.07, 그다음에 심장질환의 경우는 역시 한 1.5배 정도 흡연자 그룹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러한 그 흡연과 건강에 관해서 또 다른 그 자료는 없느냐? 그 돌과 힐이 그 리트로스펙티브 연구를 한 이후에 영국, 핀란드, 미국 뭐 등등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점이 11개입니다. 11개 국가의 그 1인당 연간 흡연량, 이쪽에 있는 게 1인당 연간 1인당 흡연량이고, 이제 자료는 1930년대에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Y축에는 그 인구 10만 명당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이거 두 가지를 이제 폐암, 사망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놓으니까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는 쪽에서 사망률도 높고 적게 피는 쪽에서 사망률도 낮은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소위 이제 에콜로지컬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평균과 평균, 담배 피고 폐암에 걸리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이지 그 나라가 담배 피고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죠. 이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콜로지컬 코릴레이션이라는 놈은 개별,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코릴레이션에 비해서 항상
과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 이 개별 상관에 비해서 이 상태 상관, 에콜로지컬 코릴레이션은 항상 과장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주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그 개개인들이 담배를 피는 거지 나라가 담배를 피는 건 아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연간 흡연량 자료는 1930년대, 폐암으로 인한 것은 20년, 50년, 그 20년도인, 그러니까 폐암으로 인한 효과가 한 20년 정도는 걸려야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해먼드의 연구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도렌힐의 연구에 비슷한 종류로서 해먼드와 혼이 비슷한 연구를 수행한 게 있습니다. 5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 2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 습관 등을 기록하고 이제 4년간 계속 4년 동안 무려 이제 한 12,0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 원인을 이제 해보니까 역시 비교를 한 겁니다. 과다 흡연자하고 비흡연자 사이에 폐암은 23.4배, 심장질환은 1.57배 정도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돌과 힐의 연구와 이제 완전히 거의 일치하고 있죠. 돌과 힐 이것에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놀란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쇼킹한 거죠. 반복된 관찰 연구였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돌앤 힐, 그다음에 해먼드 앤 혼, 그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피셔, 미국에서는 그 메이오 클리닉의 의료 통계학자인 이제 버럭슨이 그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펴니다. 관찰 연구에 불과한 걸 들고서 관찰 연구에 불과한데 그 피상적인 증거가 아니냐 이걸 갖다가 계속 그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피시하고 벅슨이 서로 이제 통계학자로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극을 달리는 사이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아주 우습게 하는. 피셔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주장하면 버럭스는 미니멈 카이스퀘어를 주장하고 피셔가 로짓을 얘기하면 버럭스는 프로빗을 얘기하는 식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흡연과 건강에 대한 논쟁에서는 같은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쪽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한쪽 제자가 아마 이제 버럭스 쪽이었던 것 같은데 논문을 들고 가서 선생님 피셔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럭슨이 놀래가지고 아마 이제 저 같았으면 아 드디어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좋아했을 텐데 그 반응이 뭐였냐면 아 그럼 내가 틀렸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져가는 고집쟁이들인 거죠. 버럭슨이 이제 주장했던 거는 거의 모든 질병이 어떻게 하면 도대체 모든 질병이 다 이렇게 흡연과 관련이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 피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전적 요인이라는 제3의 요인이 사실상 폐암하고 흡연은 거의 서로 관련이 없을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역시 또 흡연하고도 있는 거 아니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폐암하고 흡연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피셔가 찾은 자료들 쌍둥이 연구에 대한 자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